용재영님은 어디 아프신 게 아니라 이제 명절 일정이랑 병원 검진 일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좀 부득이하게 오늘 내일 방송이 힘드셔서 대안으로 제가 좀 나왔습니다. 용재영은 목요일날 오실 거예요. 목요일날 내일 모레 오실 거예요. 자, 전일 다우존스가 0.71%, 나스닥이 1.27%, S&P 500이 1.06%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어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최근 한국 증시가 연휴에 들어가면서 미국 증시는 4거래일째 지금 양봉을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그죠? 굉장히 증시의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흐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느냐? 자, 13일, 오늘이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 9시 반경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감축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기본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근원 CPI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조금 어느 정도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꺾이고 전월 대비해가지고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과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상승이 나오겠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금리 인상의 폭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 매파적인 연준이 조금 완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네. 라는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인 증시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같이 살펴보면은 9월 FOMC의 경우는 여전히 0.75%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가가 꺾이면서 추가적인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완화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유입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4거래일 연속 양봉 및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결국 증시가 하루 이틀 오르고 3, 4일 오르고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승장을 기대하시는 입장일 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증시의 불확실성인 요소,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는 아직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 7월달 베어마켓 랠리 당시가 지금 흐름과 비슷했죠. 7월 베어마켓 랠리 때 어떤 흐름이었냐? 연준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입장을 발표한 게 아닌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물가가 꺾일 수 있겠다, 물가가 꺾인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거진 한 달간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잭슨홀 미팅 이후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의 총재, 이사들이 연준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 유지하겠다를 밝히면서 상승분을 대폭 반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연준의 직접적인 입장이 발표됐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이 나오는 것 자체는 정말 좋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 보수적인 스탠스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항상 참고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국내 증시는 그래도 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코스피의 경우 1.07%, 코스닥의 경우 0.02% 현재 예상 동시효과 나와 있는 상황인데 금일은 좀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으나 장중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환율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지금 달러 지수 자체가 많이 꺾이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부터 꺾이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달러 지수입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9월 7일부터 고점을 찍고 점차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럽 중앙은행 ECB가 결국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내용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가지고 달러 지수가 현재 꺾이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 금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환율 역시도 좀 하락 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입장도 좀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증시가 많이 오를 것 같다, 계속해서 9월 FOMC고 나발이고 오를 것 같다 1번, 아니다, 이거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증시 분명히 다시 꺾인다 2번. 채팅 한 번씩 쳐주세요. 1번, 2번. 대부분 2번이시네. 오늘 2% 이상 올라야 정상 아닌가 하시는데, 지난번 우리 국내 증시 거래일 때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을 때도 4거래일 만에 국내 증시는 큰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죠.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기도 했고, 그때 아쉬웠던 게 니케이 지수도 2%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국내 증시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선 옵션 만기일 등 다양한 모멘텀을 꼽아볼 수는 있겠지만 아쉬운 하루였다. 대부분 2번이시네요. 1번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2번이시네. 저도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번에 조금 더 초점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기 시청자분들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현금화에 대한 내용을 자주 언급을 하셨다 보니까 현금화 해두신 분들이 많죠. 타격을 어느 정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따져보면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동료 투자자분들을 대비해가지고는 최근 증시 하락 대비해가지고 하락을 많이 직접적으로 뼈를 때려 맞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죠. 자, 환율은 하락 출발했네요. 1374원, 1375원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환율이 하락 출발을 했다가 좀 그 하락권을 메꾸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니케이, 영국, 유로존 대부분 증시들이 다 상승을 해가지고 국내 증시 오늘 괜찮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겠지만 증시가 오늘 오른다고 해서 반등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뭐 차트적인 내용을 가지고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금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보태볼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글로벌 주요 국가들 중에서 85%가 매파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미국도 미국이지만 글로벌적으로 다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고 매파적인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기존적으로 금리 인상 작년 여름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경기 둔화를 예상을 하고 있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날씨, 기후에 대한 내용이나 전쟁에 대한 내용은 시장에서 예측을 할 수 있던 부분이 아니죠. 예측을 할 수 있던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감들이 더욱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봐야 되는 내용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 미국은 물가지수가 좀 꺾이는 모습들, 꺾이는 기대감들이 유입이 된다고 하지만 유럽은 전혀 그런 모습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지수가 좀 발표가 되었는데 전월 대비 좀 꺾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독일이래. 중국 죄송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가보다 지금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 내용들이 커지면서 미국과 대립관계가 심화된다는 점이겠죠. 이거는 단순하게 외교적인 문제로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외교적인 문제가 결국 무역 또한 각종 제재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한국을 포함한 뭐 수출국들, 기술국들, 뭐 중간재 수출국들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과 비슷한 우려감들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직까지 많다. 그래서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 좋은 거겠지만 잠깐 반등이 나오고 다시금 어떤 우려감을 내세우고 하락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 아까도 봤었지만 현금화를 해두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현금화를 해두고 이제 주식시장에 좀 대비를 해두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현금이 100%이신 분들은 오히려 더 빠져라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더욱더 박앤세일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소장님의 투자 전략도 그와 비슷한 거고. 그래서 이제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매집 관련해가지고 혹은 종목들 매수와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은 대기 중에 있다. 다만 증시가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 증시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 저가 매수를 통해서 해당 종목을 공략하고 빠르게 수익을 보는 전략을 내세우겠다. 아직까지는 증시가 결국 하방 그림이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다. 이런 흐름인 거죠. 상기를 제가 아까 보긴 봤는데 왜 안 잡았냐면 이게 또 갈지 모르겠지. 이게 장기 이동평균선과 전일 종가, 전일 캔들 어느 부분을 좀 이제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이 꼬리에 대한 물량이 아직 흡수가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매물대, 하락 속에서 매물대가 보이고 있던 상황에서 악성 매물들의 압력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 갭을 띄워서 상승하겠다라고 그림을 보이는 것과 이때 갭을 띄워서 상승을 하겠니? 라는 그림과는 다른 흐름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타에 제 매매 관점이 아니면 웬만해서 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설령 내가 이걸로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주식을 초장에 하는 입장에서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매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 투자의 맛을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술주들, 반도체 업종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이긴 하네요.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캔들을 기준봉으로 잡고 이제 여기 어디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캔들 시초가 지지해주고 반등 기가 막히게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양봉 전환될 때가 좀 타점이기도 했죠. 이런 자리들.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음봉 전환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자리들에 대한 손절가를 잡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봉을 지켜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아까 누구 매수하셨던 분들 1조 벌자님이구나. 축하드립니다. 3기 5% 수익 먹었네요. 감사합니다. 에이,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1조 벌자님이 잘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투자와 매매의 관점 차이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투자는 뭐예요? 내가 해당 종목, 해당 업종의 가치,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매출이 이만큼 성장할 것 같아. 그래서 기업의 가치, 기업의 덩어리가 이만큼 커질 것 같아 라는 것을 보고 기업의 내재된 가치를 보고 하는 게 투자예요. 그리고 매매는 뭐냐?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점을 잡으시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시적인 시장의 흐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종목의 차트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슈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종목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내용인 거잖아요. 사고 파는 건 매매에 대한 관점, 가치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투자에 대한 관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매에 대한 관점, 손절선, 익절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